5월 5일까지 이어지는 휴가를 진정한 황금 연휴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고 배려하여야 합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에도 방역과 진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의료진과 현장 종사자,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30회 세계노동절입니다.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조의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에 나선 현장의 소방관과 구조대원, 구급대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해외 사례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방역 사각지대인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에 대하여 포용적 방역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약 39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16개 언어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 체계를 안내하여 적기에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들은 불안한 거주 신분과 상황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기 어려우므로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하여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폭넓고 촘촘한 관리를 통하여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24개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 서비스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하여 개인 관람만 허용하고 시간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예약제로 운영하며 박물관과 미술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관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복사 서비스와 대출 반납 서비스부터 우선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열람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용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현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 법에서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와이어링 하네스 수급 애로 상황 해소에 이어서 유관기관, 민간 기업 등과 협업해서 수출입, 물류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9일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를 공급하여 충칭, 자카르타 지역의 물류 운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출입 물류 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생활 방역 내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지킬 수 있으면서도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숙제이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지침이 현장에서
잘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의 큰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 관계부처에서도 해당되는 업종의 또 관계되는 시설들의 이러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을 해왔고,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에는 국무총리 임석하에 생활방역위원회도 다시 열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의 지침에 대해서는 또 수칙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참여와 이행을 위한 권고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할 경우 출근하지 않거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만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후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위험도가 높은 그러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침에 대한 부분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같이 논의돼야 된다라는 점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 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이제 정부 내 의견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하고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무단 이탈자에게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단 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단 이탈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방역에 있어서는 다르게 처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두려움 없이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보건소라든가 이동형 진료소 등을 운영하는 지역은 물론 이동 과정에서의 단속을 유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료받는 과정에서 이제 기록이 남게 되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단속이 재개되더라도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